5월 초 충북 괴산의 아침은 밤새 내린 비를 아직 품고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 가장자리에는 물방울이 남아 있었고 고추 모종 잎에도 맑은 빗방울이 조용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마루 끝에 서서 곧바로 밭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늘빛을 보고 바람이 어느 쪽에서 오는지 살피고 흙이 얼마나 젖어 있는지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그때 울타리 너머로 박철수가 들어왔습니다. 박철수는 지난해 장마가 지나고 나서 고추가 갑자기 힘을 잃었던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잎도 싱싱했고 꽃도 제법 달렸습니다. 그런데 긴 비가 지나간 뒤부터 아래쪽 잎이 누렇게 변했고 몇 포기는 줄기가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올해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마음이 쓰였습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의 말을 듣고 고추 모종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추가 서게 될 자리 옆을 가리켰습니다. 빈 흙만 넓게 드러난 곳, 바람이 잘 빠지지 않는 모퉁이, 비가 오면 물이 오래 머무는 낮은 자리까지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고추는 물과 거름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땅에 서는지, 옆에 어떤 식물이 있는지, 비가 온 뒤 얼마나 빨리 마르는지에 따라 여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김영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올해 고추는 혼자 세워두지 말고 좋은 이웃과 함께 키워보자고 말입니다. 좋은 이웃이라는 말에 박철수는 잠시 웃었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고추에게 이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얼굴이었습니다. 김영수는 그 표정을 보고 천천히 밭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지난해 고추를 심었던 자리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곳은 흙이 넓게 드러나 있었고 비가 온 뒤에도 바람이 아래까지 잘 닿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김영수는 고추가 한철만 잠깐 머무는 작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봄에 모종으로 들어와 여름의 더위와 장마를 지나고 가을이 가까워질 때까지 오래 버티는 작물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땅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그대로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고추 혼자만 줄지어 서 있으면 보기에는 정돈되어 보여도 실제로는 빈 땅이 많아지고 햇빛과 빗물이 한 곳에 직접 닿기 쉽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해 장마 뒤에 흙이 딱딱하게 굳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물은 충분히 준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뿌리 쪽이 질척했고 어떤 날은 겉흙만 말라 갈라졌습니다. 김영수는 바로 그 차이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추는 물을 많이 받는다고 늘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숨 쉴 틈이 있고 잎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고 땅 표면이 너무 오래 드러나지 않아야 오래 버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함께 서줄 식물입니다. 김영수는 동반 식물을 약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병을 한 번에 없애주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밭을 조금 더 다양하고 안정되게 만드는 작은 배치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옆집이 너무 가까우면 답답하고 너무 비어있으면 쓸쓸합니다.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빽빽하지 않게, 그러나 혼자 버려두지 않게 곁을 채워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김영수는 먼저 가장 익숙한 식물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매일 쓰는 대파, 마늘, 양파가 바로 고추 곁에 세워볼 만한 첫 번째 이웃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매일 쓰는 식물이라는 말에 박철수는 조금 마음이 놓인 듯 했습니다. 낯선 허브나 특별한 꽃부터 시작하라고 했다면 부담스러웠을 텐데 대파와 마늘과 양파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영수는 밭 한쪽에 남겨둔 대파 몇 포기를 가리켰습니다. 비를 맞은 대파 잎은 곱게 서 있었고 젖은 흙 사이에서도 특유의 냄새가 은근히 올라왔습니다. 김영수는 고추 곁에 대파를 세운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빈자리마다 흙만 드러나 있는 것보다 적당한 간격으로 대파나 마늘 같은 식물이 함께 서 있으면 밭이 훨씬 덜 허전해진다고 했습니다. 땅 위에는 잎이 있고 땅 속에는 뿌리가 있으니 밭이 한 가지 작물만 있을 때보다 조금 더 살아있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박철수는 고추 사이에 대파를 많이 심으면 더 좋은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이웃도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불편해지는 법입니다.
대파가 너무 빽빽하면 어린 고추가 햇빛을 덜 받을 수 있고 물과 영양도 나누어 써야 합니다. 그래서 고추 줄기 바로 옆에 붙이는 것보다 포기 사이에 빈 곳이나 두둑 가장자리에 여유를 두고 세우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마늘과 양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영수는 이 식물들을 병을 막아주는 약처럼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추밭의 냄새와 모양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조용한 이웃으로 보았습니다. 이정숙도 부엌에서 대파를 다듬다 말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밭에서 자란 대파가 찌개에도 들어가고 고추곁도 지켜주면 그보다 알뜰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박철수는 그 말을 듣고 빈 흙만 보던 눈을 조금 달리 뜨기 시작했습니다. 고추밭은 고추만 많이 심는 곳이 아니라 서로 방해하지 않는 식물들이 제자리를 찾는 곳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이제 밭에 색을 더해줄 차례라며 두둑 끝에 준비해둔 메리골드 모종을 천천히 들어보였습니다. 김영수가 들어보인 메리골드 모종은 아직 키가 크지 않았지만 잎 사이로 노란 꽃봉오리가 작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고추밭에 꽃까지 심느냐고 웃었습니다. 이정숙도 마루 쪽에서 그 말을 듣고 나와 올해 밭은 반찬밭인지 꽃밭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따라 웃었지만 손에 든 모종을 가볍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밭에 꽃이 있다고 해서 일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밭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메리골드는 고추 바로 옆에 바짝 붙여 심는 것보다 두둑 끝이나 가장자리에 여유 있게 두는 편이 좋습니다. 꽃빛이 있으면 밭이 밝아 보이고 사람이 지나가다 한 번 더 눈길을 주게 됩니다. 그때 잎 아래가 너무 젖어 있지는 않은지, 고추 줄기가 흔들리지는 않는지, 흙이 비에 파이지는 않았는지 자연스럽게 살피게 됩니다. 김영수에게 메리골드는 특별한 약이 아니라 밭을 자주 보게 만드는 작은 표시 같은 식물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바질 모종 몇 포기도 놓여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바질이라면 양식집에서나 듣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요즘 작은 텃밭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파와 마늘처럼 익숙한 식물도 필요하지만 바질처럼 향이 있는 식물을 조금 곁들이면 밭이 한층 부드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이정숙은 바질잎 하나를 손끝으로 살짝 문지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깻잎과는 다르지만 묘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향이라고 했습니다. 김영수는 바질을 고추 사이에 무리하게 많이 넣지 말고 가장자리나 작은 화분에 두어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식물을 많이 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추가 숨쉴 자리를 남기면서 향과 색을 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밭에 어울리는 이웃을 세웠다면 이제는 반대로 가까이 두면 불편해질 수 있는 식물도 알아야 했습니다. 어울리는 이웃을 살핀 뒤 김영수는 박철수를 데리고 텃밭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심지 않은 토마토 모종과 가지 모종이 작은 상자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고추와 토마토와 가지를 한 곳에 심으면 관리하기 편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도 한 번에 줄 수 있고 지주도 비슷하게 세울 수 있으니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김영수는 편해 보이는 배치가 늘 좋은 배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고추와 토마토와 가지와 감자는 서로 닮은 점이 많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너무 가까이 모아두면 잎이 서로 닿기 쉽고 비가 온 뒤 바람이 지나갈 틈도 줄어듭니다. 어느 한쪽이 약해졌을 때 다른 식물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으니 작은 텃밭이라도 가능하면 구역을 나누어 주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지난해 고추 옆에 토마토를 바짝 붙여 심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보기 좋았지만 여름이 깊어질수록 줄기와 잎이 서로 엉키고 아랫부분은 늘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김영수는 바로 그런 곳을 장마가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식물이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운 자리가 서로를 힘들게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어 김영수는 밭 가장자리의 빈 곳을 가리켰습니다. 박철수는 그 자리에 옥수수를 심어 바람막이처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김영수는 오후 햇빛이 어디로 기우는지 먼저 보자고 했습니다. 키가 큰 옥수수는 보기에는 든든하지만 작은 텃밭에서는 고추 위로 그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물과 양분도 많이 필요하니 고추 곁에 너무 가까이 두면 서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옥수수를 심고 싶다면 고추 두둑 옆이 아니라 밭의 바깥쪽, 햇빛을 가리지 않는 자리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웃을 고르는 일만큼 서로 불편해질 이웃을 조금 떨어뜨려 놓는 일도 고추밭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렇게 자리를 잡은 고추를 여름 내내 어떻게 돌볼 것인가였습니다. 자리를 나누고 이웃을 정하고 나니 박철수는 이제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수는 밭일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좋은 이웃을 세워주는 일은 시작일 뿐이고 고추가 여름을 지나가려면 매일의 손길이 너무 거칠지도 너무 늦지도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먼저 말한 것은 물주기였습니다. 박철수는 잎이 조금만 처져 보여도 물통부터 찾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한낮에 고추 잎만 보고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운 시간에는 잎이 잠시 힘을 낮출 수 있으니 아침에 흙을 만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고추는 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젖어 있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물은 가능한 이른 아침에 잎이가 아니라 뿌리 가까운 흙으로 천천히 주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잎을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흙물이 튀고 낮은 잎은 그 물을 가장 먼저 맞습니다. 김영수는 한 번에 많이 따내지 말고 땅에 닿거나 늘 젖어 있는 잎부터 조금씩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줄기가 훤히 드러날 만큼 지나치게 손대면 오히려 고추가 힘들어할 수 있으니 바람길을 조금 열어주는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모종에 첫 꽃이 달리면 누구나 아깝습니다. 박철수도 손을 대지 못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수는 첫 꽃을 따는 일이 욕심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고추에게 시간을 조금 더 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뿌리와 줄기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뒤에 오는 꽃도 편하게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겹집과 마른 풀을 얇게 펼쳤습니다. 다만 줄기 바로 밑까지 덮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도 목덜미가 오래 젖으면 불편하듯 고추도 밑동은 숨을 쉬어야 합니다. 흙은 덮어주되 고추의 목은 열어두는 것. 그 작은 차이가 장마 뒤에 밭을 훨씬 안정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흙은 덮어주되 고추의 목은 열어두라는 말을 들으며 박철수는 비로소 고추밭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처음 보았을 때는 모종 몇 포기와 젖은 흙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파가 서야 할 자리, 메리골드가 밝게 피어도 좋은 자리, 바질 화분을 놓아도 바람을 막지 않을 자리까지 조금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작은 텃밭은 아침보다 훨씬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고추 모종은 넉넉한 간격을 두고 서 있었고 두둑 가장자리에는 대파 몇 포기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쪽 끝에는 메리골드가 놓였고 지나가는 길 가까이에는 바질 화분이 앉았습니다. 토마토와 가지 모종은 고추 곁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다른 자리로 옮겨졌고 옥수수를 심을 곳도 햇빛을 가리지 않는 바깥쪽으로 정해졌습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올해 고추가 아무 걱정 없이 자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밭일에 그런 약속은 없기 때문입니다. 박철수에게 다만 사람이 먼저 살피고 식물의 자리를 조금 더 알맞게 나누고 비온 뒤에 흙과 바람을 꾸준히 보아주면 고추는 훨씬 편하게 여름을 지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추밭은 많이 심는다고 늘 풍성해지는 곳이 아닙니다. 대파와 마늘과 양파처럼 익숙한 이웃도 필요하고 메리골드와 바질처럼 색과 향을 더하는 이웃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토마토와 감자와 가지와 옥수수처럼 가까우면 부담이 될 수 있는 식물은 조금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아침 물주기, 아랫잎 정리, 적당한 흙덮기가 더해지면 작은 텃밭도 한결 안정됩니다. 박철수는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고추만 보지 말고 고추 곁도 보겠다고 말입니다. 김영수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텃밭은 결국 그런 마음으로 좋아집니다. 한 포기를 심더라도 어디에 세울지 생각하고 비가 온 뒤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식물이 편히 숨쉴 자리를 남겨두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고추밭에는 어떤 이웃이 함께 서 있습니까? 올해 직접 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